밤 공기가 눅눅했다. 바람이 멎은 집은 오래된 숨을 품은 채 멈춰 있었다. 벽지 사이로 배어 나온 여름의 냄새가 가을을 붙잡고 장판 속 먼지들이 발끝에 가볍게 달라붙었다. 이 집은 계절을 제때 내보내지 않는다. 겨울에도 여름 냄새가 남고 여름엔 낙엽 타는 냄새가 배어든다. 오래 산 집은 제 마음대로 시간을 쓴다. 사람도 그렇고 집도 그렇다. 아들이 출장 떠난 지 사흘째 며느리 수지는 평소처럼 조용했다. 그 애는 소리를 거의 남기지 않는다. 문을 닫을 때도 바람이 하는 일처럼 살살, 젓가락을 내려놓을 때도 물 위에 이파리 하나 얹듯 살며시. 처음에는 그 점이 고마웠다. 시끄러움보다 차분함이 집을 덜 흔든다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 조용함이 오히려 마음을 긁었다. 너무 고요하면 숨소리 하나에도 내가 놀란다. 그날 밤 시계는 11시 반을 조금 넘겼다. 거실 등을 끄려다 말고 나는 복도 끝을 보았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틈 아래에서 노란 빛이 아주 얇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 집 지하실은 원래 어둡다. 남편이 쓰던 작업대와 먼지 묻은 공구, 녹슨 못, 오래된 라디오, 끊어진 줄, 기름 냄새와 젖은 흙 냄새. 그곳은 낮에도 밤 같은 곳이었다. 그런데 오늘 밤이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 같았다. 수진의 발자국 소리는 없었다. 그 애는 발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계단이 삐걱거릴 나무라는 걸 알면서도 삐걱 소리를 내지 않는 발. 나는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마루를 걸었다. 발 뒤꿈치에 차갑고 얇은 먼지가 달라붙었다. 계단에 한 칸씩 아주 조심스럽게 몸을 내려놓았다. 이 집 나무는 오래돼서 사람의 체온을 기억한다. 같은 칸에 같은 발이 반복해 닿으면 나무가 그 체온을 조금씩 배운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나무가 나를 안다는 느낌이 들었다. 문틈까지 내려가자 빛이 길게 내 발등을 훑고 지나갔다. 나는 귀를 댔다.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밤은 덜 추웠으면 좋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동시에 내 목소리이기도 했다. 끝을 살짝 올렸다가 낮추는 버릇. 말 사이에 숨을 길게 끼워 넣는 방식. 단어를 고를 때 망설임의 길이.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내 말 습관이었다. 남편 살아있을 적에 시장 사람들과 떠들던, 손님에게 국물 더 떠주며 건네던, 손끝이 먼저 나가고 목소리가 따라가던 그 시절의 억양. 며느리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 무나물은요, 소금을 너무 일찍 넣으면 탁해져요. 끓이다가 숨이 죽을 무렵에 살짝. 그렇게 하면 밤이랑 잘 어울리는 맛이 나요. 나는 문손잡이를 쥐었다가 놓았다. 문을 열면 무언가가 돌아올 것 같은 예감. 돌이킬 수 없는 무엇이 빛과 함께 올라올 것 같은 느낌. 그때 낮고 쉰 숨소리가 테이프 돌아가는 소리 뒤에 섞였다. 그리고 아주 짧은 한마디. 영자야. 나는 몸이 굳었다. 12해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부르던 그 음색. 낮고 따뜻했지만 끝이 약간 갈라진 소리. 그 한 음절이 어둠 속에서 내 심장을 잡아당겼다. 나는 계단 난간을 움켜쥐었다. 나무가 작은 비명을 삼키듯 떨렸다. 수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이 있다면 오늘 밤은
조금 덜 외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뒤 또다시 남자의 숨 한 번, 그리고 무음, 테이프는 돌아가고 나는 멈춰 있었다. 그날 밤 이후로 습관이 생겼다. 새벽 3시가 가까워지면 나는 지하실 문을 본다. 불빛이 새면 가슴이 뛰고 불빛이 없으면 공기가 비었다. 사람은 없는데 무언가가 사는 느낌, 익숙하면서 낯설면서 체온이 있는 존재. 나는 그 존재를 소리라고 불렀다. 소리는 우리와 함께 산다. 보이지 않지만 보일 때보다 더 오래 남는다. 이튿날 아침, 수지는 언제나처럼 정갈한 밥상을 차렸다. 멸치볶음과 무나물, 김 2장, 된장국. 나는 젓가락을 들다 말았다. 어젯밤 지하실에서 뭐 했니? 수진이 눈을 들었다. 아버님, 테이프 정리했어요. 그 중에 돌아가는 것들이 있어서요. 왜 갑자기?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들려드리려고요. 밤에 외롭다고들 하셔서 제가 작은 라디오처럼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그 말에 내 손이 멈췄다. 착한 일이었다. 하지만 착한 일은 때때로 무서움을 데려온다. 특히 밤에 혼자서 하는 착한 일은. 그날 오후 며느리가 시장에 다녀올 동안 나는 지하실로 내려갔다. 작업대 위엔 카세트 테이프가 가지런했다. 라벨에 작은 글씨. 골목 라디오 01 잠 못 드는 밤에게. 골목 라디오 0이 잊힌 이름. 녹음기 버튼 주변엔 얕은 긁힘, 자국이 동그랗게 퍼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나가려 손톱으로 문지른 흔적처럼. 나는 용기를 내어 재생을 눌렀다. 오늘은 잊힌 이름을 다시 불러봅니다. 이영자. 내 이름이 나왔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테이프 속 수진이 말을 멈춘다. 1초, 2초, 3초의 정적. 그 정적 뒤로 낮고 쉰 숨이 스며든다. 영자야, 창문을 닫아. 남편의 목소리. 아니, 분명히 남편이었는데 이상하게 내 억양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닫고 잤다. 새벽에 유리가 팽하고 울었다. 아침에 보니 들창에 작은 금이 갔다. 바람 때문인지 새 때문인지 몰랐다. 다만 깨지지 않았다. 닫혀 있어서. 셋째 날 밤 시계가 3시 33분을 가리킬 때 지하실이 나를 불렀다. 문틈의 빛이 오늘은 더 얇았다. 얇을수록 날카로워진다. 나는 귀를 가까이 댔다. 수진의 목소리가 낮게 흐르고 있었다. 오늘은 남편을 먼저 보낸 분의 사연입니다. 잠이 오지 않아 라디오를 찾는 밤. 이름 한 번 불러줄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할까요? 테이프가 잠깐 멈춘다. 그 사이를 타고 목소리 하나가 나타난다. 여보, 나는 계단에 주저앉았다. 그 한마디가 온몸을 물로 채웠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열지 않는 것이 오늘의 대답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았다. 다음 날 나는 수진에게 물었다. 어젯밤 내 이름을 말했니? 아니요. 어머님 이야기는 방송에 안 넣었어요. 그런데 왜? 수진이 녹음기를 뒤적였다. 늘어난 테이프 길이를 가리킨다. 요즘 재생 길이가 조금씩 늘어요. 편집할 땐 없던 구간이 3시 33분 즈음에 딱 8초 10초 생겨요. 그 부분에서 누가 말을 해요. 누가? 수지는
잠깐 머뭇거렸다. 아는 사람 같아요. 어떤 날은 어머님, 어떤 날은 낮은 남자. 우리는 서로를 보았다. 말하지 않은 말들이 눈 사이를 지났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오늘 밤 창문을 하나 더 닫기로 했다. 넷째 날, 나는 표를 만들었다. 날짜, 테이프 제목, 원본 길이, 재생 길이, 늘어난 초, 들린 문장, 시각. 젊을 때 장부를 암산으로 떼던 손이 오늘 숫자에 기대 섰다. 숫자는 마음보다 덜 흔들린다. 그래서 잠시 의지하기로 했다. 1일차 204 변화 없음. 2일차 204 212 8초 창문을 닫아 0333. 3일차 306 314 8초 여보 0333. 4일차 401 412 11초 문을 열지 마 0333. 규칙이 보였다. 늘어나는 구간은 꼭 3시 33분. 문장은 경고형. 화자는 내가 아는 사람. 낮에는 아무 일도 없다. 그날 저녁 경희가 빵을 들고 왔다. 요새 동네가 조용한데도 잠이 더 안 오지? 나는 표를 보여줬다. 경희가 333의 동그라미를 그리더니 중얼거렸다. 그 시간 애들 낳아보면 안다. 밤과 아침이 서로 눈치 보느라 멈칫하는 때 우리는 웃었다. 그러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웃음은 오래 앉는 말을 만들고 침묵은 그 말을 놓아준다. 5째 날 새벽 나는 처음으로 대답해 보기로 했다. 문틈에서 영자야가 오면 나는 아주 작게 응이라고. 3시 33분 기다리던 숨이 왔다. 영자야. 나는 속삭였다. 그날 늘어나는 구간은 12초였다. 마지막 3초에서 아주 낮은 웃음 같은 소리가 났다. 내 웃음 같기도 남편의 웃음 같기도 한 우리 둘 사이에만 있던 그 짧은 호흡.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새벽 내내 문을 봤다. 닫힌 문이 오늘의 대화였다. 6째 날 지하실 문 앞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수진의 글씨였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만든 테이프에 제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333에 늘어나는 구간은 누군가의 길 같아요. 혹시라도 들리시더라도 문은 열지 말아주세요.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쪽지는 다정했고 그래서 더 무서웠다. 다정한 경고는 사람을 움직이게도 얼어붙게도 한다. 나는 움직이지 않기로 했다. 얼어붙는 쪽을 택했다. 얼어붙은 채 듣는 밤. 그 밤은 오래 간다. 대신 기억이 선명해진다. 7째 날 저녁 수진이 집을 나갔다. 어머님, 라디오 돌려드리고 올게요.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평소처럼 살금살금 문을 닫았다. 그 문이 그날 마지막으로 닫히는 소리였다. 밤이 깊었다. 지하실 쪽에서 빛이 비치지 않았다. 그런데 테이블 위 녹음기의 작은 빨간 불이 혼자 켜졌다. 나는 달려가지 않았다. 대신 의자에 앉아 시계를 봤다. 3시 33분이 되려면 아직 4분 남았다. 그 4분이 길었다. 4년처럼 길었다. 3시 33분. 불을 켜지 않았는데 방 안이 조금 밝아졌다. 밝음이 아니라 소리가 밝아지는 느낌. 테이프가 돌아갔다. 수진의 목소리가 먼저 나오고 이어 아주 짧은 숨.
그리고 한 문장. 영자야, 내일은 가지 마. 나는 공책에 썼다. 가지 마, 처지의 고문. 경고에서 예고로, 과거의 목소리에서 미래의 말로. 그 다음 날 골목 끝 관사에서 가스 점검이 있었다. 점검 안내문이 전봇대에 붙었고 나는 그 종이를 공책에 끼웠다. 저녁 무렵 창에 작은 금이 나 있던 집 한 채가 창문을 활짝 열었다. 나는 멀리서 손짓했다. 오늘은 닫아두세요. 그 집 사람은 내 말을 들었는지 창을 천천히 닫았다. 밤이 오기 전에 나는 한 줄을 덧붙였다. 문을 닫는 것도 만나는 방법. 우리는 닫힌 문 앞에서 서로를 만났다. 같은 시간에 같은 말을 들으며 같은 숨을 쉬었다. 열지 않음으로써 연결되는 밤, 그게 우리가 찾은 문이었다. 8째 날 나는 공개 청취를 제안했다. 골목 라디오 함께 듣는 밤. 3시 33분엔 문을 닫습니다. 경희가 빵집 유리창에, 철수가 우체국 감별하게, 유나가 학원 앞 전봇대에 포스터를 붙였다. 사람들이 낮에 포스터를 읽고 밤에 의자를 들고 모였다. 우리는 반원으로 앉아 문을 등지지 않고 바라보았다. 누구도 촛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이 소리를 키운다는 걸 이제 알았다. 3시 33분. 늘어나는 구간이 시작되자 5대의 라디오가 한꺼번에 쉬는 숨을 내뱉었다. 그리고 한 문장. 오늘은 그 사람이 당신을 부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름들이 낮게 불렸다. 여보, 엄마, 아버지, 정분아. 부르는 소리만으로도 골목의 공기가 흔들렸다. 흔들림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 그날 우리는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다. 닫힌 문이 우리 대신 대답했다. 오늘은 열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지하실 문 앞에 혼자 남았다. 문은 닫혀 있고 사슬은 단단했다. 나는 손바닥으로 문을 쓸며 말했다. 내일도 오늘처럼. 그때 아주 멀리서 아주 익숙한 소리. 남편의 낮은 웃음이 잠깐 지나갔다. 웃음 뒤 한마디. 영자야, 잘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말 하나로 밤이 환해졌다. 어두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어두움을 데리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 9째 날 아침, 수지는 집에 없었다. 방은 정돈돼 있었고 옷장엔 그대로 옷이 걸려 있었지만 사람의 체온은 남아있지 않았다. 식탁 위엔 쪽지와 테이프 하나, 붉은 펜으로 0333만 적혀 있었다. 어머님, 제가 없는 날에 테이프는 333에 길어져요. 그 빈 곳은 시간이 뒤로 흐르는 작은 길 같아요. 혹시 들으시더라도 그 시간엔 문을 열지 마세요. 나는 테이프를 손에 쥐었다. 작은 플라스틱 상자가 믿기지 않게 무거웠다. 손바닥 안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 나는 재생을 눌렀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을 위한 밤 연습이에요. 제가 없다면. 문장이 거기서 끊겼다. 뒤이어 낮고 쉰 숨. 그리고 내 목소리와 남편 목소리가 겹쳐진 불가능한 한마디. 아직 아니야. 그날 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열지 않음으로써 더 많이 들었다. 닫힌 문은 오늘의 약속이자 내일의 길이었다. 약속과 길 사이에서
우리는 앉아 있었다. 앉아 있는 동안 목소리들은 서로를 덮었다. 덮인 것들이 따뜻해졌다. 열째 날 시계가 3시 33분을 지나며 아주 짧게 멈췄다. 그 쉬어가는 한 칸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여보, 나 여기 있어. 멀리서, 아주 멀리서. 그러나 또렷하게 돌아오는 대답. 그 한 글자가 길었다. 길고도 환했다. 그 한 글자에 우리는 다 같이 앉아 있었다. 아침 햇빛이 싱크대에 번졌다. 물컵의 가장자리에 빛이 얇게 앉아 있다가 손끝이 스치자 금세 흩어졌다. 나는 그 흩어지는 빛을 잠깐 붙잡아 보려 했지만 빛은 항상 손보다 먼저 사라진다. 대신 소리를 붙잡기로 했다. 공책을 펼치고 어젯밤의 문장을 다시 적었다. 333 늘어남 11초. 오늘은 가지마. 수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방엔 사람의 체온이 없었다. 체온이 사라진 자리엔 소리의 잔열이 남는다. 그 잔열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밤마다 듣고 적었다. 낮에는 한 장씩 라벨을 만들어 붙였다. 골목 라디오 03 혼잣말, 영사 창가, 07장마의 고백 정분. 손글씨가 라벨 위에서 흔들렸다. 흔들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생존의 표시라고 나는 믿기로 했다. 점심 무렵 경희가 들렀다. 빵 냄새가 현관까지 따라왔다. 어젯밤 우리도 들었어. 빵집 오븐 유리가 팅하고 울리고 팬이 잠깐 혼자 돌았어. 전기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나는 표 아래에 작은 칸을 만들었다. 증언 빵집 팬, 자가 회전, 유리, 팅. 절수가 시계를 들고 와 초침을 맞출 때 유나가 노트를 펼쳐 새 제목을 덧붙였다. 공동 기록장 골목 라디오. 둥근 글씨가 종이 위에서 천천히 자라났다. 아이는 아이의 속도로 밤을 배웠다. 아이의 속도는 어른의 속도보다 조금 느렸고 그래서 더 오래 남았다. 저녁 나는 03 혼잣말을 재생했다. 낮 동안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늘어나는 구간은 밤의 소위였다. 낮은 정직하고 밤은 넓다. 넓은 곳에서 길이 생겼다. 그 길이 언젠가 우리에게로 온다. 나는 길의 입구가 3시 33분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였다. 사람들이 모였다. 이번엔 공개 청취가 아니었다. 작은 원으로 앉아 지하실 문을 바라보았다. 누구도 등을 기대지 않았다. 문은 등지는 것보다 바라보는 일이 쉬웠다. 바라보는 동안 문은 우리와 같은 쪽이 된다. 3시 33분. 아무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테이프가 스스로 돌아갔다. 늘어남이 시작되기 전 아주 짧은 숨이 먼저 왔다. 지금. 그리고 이어진 문장. 열지 마. 말이 짧아졌다. 짧아진 말은 오래 남는다. 우리는 앉아 있었다. 아들의 방 쪽이 조용했다. 잠들기 전 그가 중얼거렸던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젯밤 누가 나를 불렀어. 늘어나는 구간이 끝나갈 때 다른 음의 문장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영자야, 오늘은 대답하지 마. 나는 입을 다물었다. 말하고 싶은 정막이 혀끝에서 맴돌다 사라졌다. 말하지 않는 순간에도 말은 있었다. 무릎을 포개고 앉은 자세, 다친 손바닥, 문을 바라보는 눈, 그 모든 게 대답이 되었다.
새벽, 문은 잠들었고 우리는 살아 있었다. 이 집의 밤은 그렇게 우리를 살려놓았다. 다짐으로 다음 날 정분 할머니가 손수건을 새로 가져왔다. 울 준비를 한다고 했다. 울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울더라도 쏟지 않겠다는 뜻. 나는 그 뜻을 알았다. 울음은 늘 넘칠 준비를 하고 오지만 누군가 옆에 앉아 있으면 넘치지 않는다. 할머니의 사연을 한 장 더 녹음하기로 했다. 사진을 골라 첫창에 붙였다. 20살 무렵의 젖은 눈동자가 테이프 봉투 안쪽에서 반짝거렸다. 겉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손끝에 닿으면 느껴지는 자리. 언젠가 누군가 이 봉투를 열면 그 사람은 먼저 사진의 모서리를 만질 것이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름을 불러줄 것이다. 그 불림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린 소리였다. 해가 기울 때 골목 끝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민호를 닮은 청년이 인사했다. 새벽에 라디오가 혼자 켜지더라고요. 누가 엄마라고 불렀어요. 친엄마가 아닌데도 내가 응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말했다. 부르는 소리는 혈액을 가리지 않아. 밤 3시 33분. 이번엔 겹의 소리가 흘렀다. 남편의 낮은 호명, 내 짧은 대답, 정분의 젖은 숨, 유나의 둥근 발음, 경희의 웃음 끝. 겹의 소리는 서로를 떠밀지 않았다. 어깨를 맞댔다. 겹의 가운데서 또렷한 예고가 왔다. 내일 문을 두드리면 열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두드리면 열고 싶어진다. 하지만 열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 내일은 그런 날이었다. 아침, 민호가 돌아왔다. 현관에서 그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우리는 눈으로 인사했다. 그는 지하실 사슬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작업대 왜 묶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을 끓였다. 물은 대답을 늦춘다. 늦춤은 때로 대답 그 자체가 된다. 밤이 되어 3번의 두드림이 예고대로 왔다. 톡, 톡, 톡. 그 뒤로 문장 하나. 민호야, 집은 내가 혼자 지키는 데가 아니다. 아들의 어깨가 내려앉았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늘어나는 구간이 끝나기 직전 마지막 한 줄이 덧붙었다. 영자야, 아직 아니야. 나는 그 말을 오늘의 마지막 칸에 적었다. 아직. 3번. 같은 말이 다른 뜻으로 같은 자리에서 오래 머물렀다. 그날 이후 밤의 용도는 분명해졌다. 살아남기 위해, 열지 않기 위해, 서로의 이름을 닿게 하기 위해 우리는 닫힌 문을 사이에 두고 같은 시간으로 묶였다. 열지 않음으로써 이어지는 세계, 그게 바로 우리 밤 라디오의 용도였다. 비가 그쳤다. 모서리들의 선이 또렷해졌다. 우체통의 모서리, 담장의 모서리, 내 마음의 모서리. 날카로운 것은 오래 바라보면 둥그러진다. 둥그러진 끝에 손바닥을 올려두면 손의 열이 선을 부드럽게 만든다. 나는 오늘을 그런 날로 삼기로 했다. 낮, 유나가 두꺼운 1000표지 노트를 들고 왔다. 표지 안쪽에 제목을 적었다. 골목 라디오 공동 기록장. 아이의 글씨가 종이 위에서 천천히 커졌다. 정분, 할머니는 편지를 들고 왔다.
어제 못 들은 말이 있었거든. 귀가 어두워서 내가 먼저 불러보려고. 마이크 앞에서 할머니가 크게 숨을 들이켰다. 나야, 정분이다. 너무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이름과 숨, 그리고 시간. 그 셋이면 충분했다. 철수가 초침을 맞추며 말한다. 정확한 건 초침이 아니라 멈췄다 다시 가는 순간이야. 나는 그 말이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알았다. 멈췄다 가는 순간이 길을 만든다. 저녁, 골목은 낮 동안 모은 말을 들고 우리에게 왔다. 어제 여보라고 들었어요. 우리 집은 아버지 집이었어요. 나는 이름이 아니라 괜찮아가 들렸지. 목소리들이 서로의 어깨에 앉았다. 앉아있는 말은 쉬어가는 말이었다. 3시 33분, 문장이 겹으로 흘렀다. 겹들 사이에서 나는 처음 보는 구조를 들었다. 호명, 질문, 영자야. 어디 있니? 나는 아주 작게 대답했다. 여기. 대답은 소리로 나오지 않았지만 모두가 머리로 들었다. 사람의 대답은 반드시 입을 거치지 않는다. 다친 몸, 앉은 자세, 포개진 무릎, 닫힌 문. 그 모든 것이 여기라고 말했다. 얼마 후 수진의 목소리가 빈틈처럼 들어왔다. 어머님, 한 음절이 방 안을 뒤돌아 나에게 왔다. 나는 눈을 감고 속으로 괜찮다를 오래 굴렸다. 굴려진 말은 덜 날카롭다. 덜 날카로운 말은 오래된다. 다음 날 민호가 상자 바닥의 메모를 내게 보여줬다. 흐릿한 글씨. 민호에게 집이란 내가 혼자 지키는 데가 아니다. 어젯밤의 문장과 같은 글. 필체는 남편이었다. 밤의 소리와 낮의 손글씨가 만나는 자리. 아들은 그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물건이 아니라 말이었네. 그날 밤 우리는 쉬기로 했다. 쉬는 밤은 소리를 오래 살게 한다. 그러나 쉬면서도 나는 문 앞을 떠나지 못했다. 문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끝이 아니란 걸 이제 안다. 조용함은 다음 소리를 준비한다. 나는 문에 낮게 말했다. 수진아, 돌아와라. 대답은 없었다. 대답이 없는 말도 오래 남는다. 남는 동안 우리는 기다리는 법을 배운다. 기다림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 다음 날 골목은 함께 듣는 밤을 경계에서 습관으로 바꾸었다. 담요를 접는 손이 일정했고 의자를 놓는 순서가 규칙을 갖기 시작했다. 규칙은 두려움을 덜어준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때 우리는 조금 덜 떤다. 3시 33분 문장이 달라졌다. 내일 누구든 문을 두드릴 거야. 열지 마. 누가 오든 열지 않기로. 우리는 조용히 약속했다. 약속은 박수보다 조용했다. 조용할수록 단단했다. 정전, 예고가 붙었다. 전기는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지키더라도 조금 일찍 왔다 혹은 늦게 간다. 전기의 성격은 사람의 성격과 닮았다. 나는 의자를 하나 더 꺼내 놓았다. 오거나 안 오거나 늦게 오거나 그 모든 경우를 위해 밤 10시 전기가 꺼졌다. 냉장고의 낮은 울림, 벽시계의 미세한 소리, 네온의 얇은 숨 모두 사라졌다. 남은 건 사람의 숨뿐이었다. 우리는 촛불을 켜지 않았다. 촛불은 아름답지만 소리를 가린다. 어둠은
무섭지만 소리를 키운다. 오늘은 소리를 키우는 쪽을 택했다. 손전등을 바닥으로 비췄다. 바닥이 밝으면 얼굴이 부드러워진다. 첫 테이프, 둘째, 셋째가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각자의 자리를 기억했다. 자리가 기억되면 사람은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다.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듣는다. 3시 33분. 늘어나는 구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 음절이 앞섰다. 지금. 그리고 곧장 붙은 문장. 열지 마. 말이 가장 짧은 형태로 제 자리를 찾았다. 그때 현관에서 발자국 소리가 뛰어내려왔다. 민호였다. 그의 눈에는 피곤이 남아 있었고 목소리에는 화가 남아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는 사슬을 보고 말끝을 세웠다. 아버지 물건을 그 순간 테이프가 그의 말을 가로질렀다. 민호야, 집은 내가 혼자 지키는 데가 아니다. 아들의 어깨가 내려갔다. 그는 문손잡이에 올렸던 손을 천천히 내렸다. 나는 그 손등에 물수건을 올려두었다. 상처 위에 문지르지 않고 올려두면 열이 내려간다. 열이 내려가면 말이 들어간다. 바깥 골목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났다. 관사 쪽 가스관이었다. 누군가 달려가 밸브를 잠갔다. 우리는 문을 닫은 채 앉아 있었다. 닫아두었기에 살아남았다. 단순한 선택이 생을 가른다. 단순함을 믿을 만한 밤이었다. 정전이 풀리고 사람들이 흩어진 뒤 나는 문에 손바닥을 올려놓고 낮게 말했다. 고마워. 멀리서, 아주 멀리서 익숙한 대답이 왔다. 영자야. 그 한 음절이면 충분했다. 다음 날 골목은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다. 빵집 문이 빨리 열렸고 시계방 불도 빨리 켜졌다. 유나는 정전 문 닫음, 사람 살아남이라고 쓰고 하트를 하나 그렸다. 둥근 하트는 밤의 구두점 같았다. 숨을 고르고 다음 문장을 부른다. 저녁. 우리는 쉬는 밤을 결정했다. 쉬기로 했지만 나는 문 앞에서 멀어지지 못했다. 쉬는 동안에도 소리는 숨을 쉰다. 숨 쉬는 소리를 듣는 것도 듣기다. 그날 밤 남편이 미완으로 남긴 메모의 첫 단어가 다시 떠올랐다. 집은. 나는 속으로 문장을 완성했다. 집은 서로의 밤을 덮어주는 자리. 완성한 문장을 내일 테이프에 붙이기로 했다. 붙이는 일은 이어 말하는 일과 같다. 이어 말하는 집. 그 집이 우리를 살렸다. 마지막을 향해 걷는다. 마지막이라 쓰지만 다시 시작이라 읽는다. 오늘 밤 나는 남편의 미완 문장을 내 목소리로 끝낼 것이다. 끝낸다는 건 닫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게 넘겨주는 일이다. 넘겨주는 동안 우리는 앉아 있다. 낮. 지하실 작업대 아래에서 수진의 메모를 발견했다. 라벨 상자 밑면에 얇은 종이. 어머님, 제가 없는 날의 테이프는 333의 빈 구간이 열립니다. 거기에 어머님의 숨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테스트했을 때 제 숨이 몇 초간 들어갔다가 다음 날 밤으로 흘러갔어요. 아마도 그 빈 곳은 시간이 뒤로 흐르는 작은 길 같아요. 저는 그 길을 열어놓고 갑니다. 나는 종이를 천천히 접어 봉투에 넣었다. 빈 구간 시간이 뒤로 흐르는 작은 길. 어젯밤과 그제밤의 경고가 누구의 것이었는지 나는 알 것 같았다.
남편의 호명 위에 얹혀 흐르던 그 짧은 문장들. 창문을 닫아. 열지 마. 아직 아니다. 미래에 내가 과거의 나에게 보낸 말들. 유령이 아니라 사랑의 시간. 무서움이 아니라 배움의 시간. 반전은 서늘하지 않았다. 따뜻했다. 따뜻함이 가장 깊게 뒤집는다. 저녁, 민호에게 메모를 보여주었다. 엄마가 엄마에게 말한 거네. 그래,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남편의 말 위에, 이웃의 숨 사이에. 그럼 수지는 어디 있을까? 모른다. 다만 우리가 빈 채널을 남기면 언젠가 돌아오는 길을 찾을지도. 우리는 빈 자리를 환대했다. 빈 자리는 기다림의 형태였다. 기다림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 밤, 라벨을 새로 썼다. 골목 라디오 10집의 정해 3시 33분. 오늘은 내가 빈 채널에 내 숨을 얹을 차례였다. 마이크 앞에서 나는 내 이름을 불렀다. 영자야. 그리고 아주 짧게 덧붙였다. 문을 열지 마. 그 말은 지나간 내가 들을 것이다. 지나간 나는 오늘의 나 덕분에 창문을 닫고 문을 닫고 살아남을 것이다. 살아남은 나는 오늘 여기 앉아 다시 그 말을 남길 것이다. 순환은 꼬리를 물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서로를 끌어올렸다. 마지막 5초, 나는 한 번 더 속삭였다. 아직 아니야. 그 말은 민호에게도 닿고 정분에게도 유나에게도 닿을 것이다. 아직은 울지 않아도, 아직은 떠나지 않아도, 아직은 열지 않아도 된다고. 아직은 앉아 있으라고. 1분의 빈 채널이 끝나자 방 안이 아주 약간 가벼워졌다. 초침이 다시 움직였고 사람들의 어깨가 낮아졌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잠깐 보았다. 아무도 크게 웃지 않았지만 모두가 작게 웃었다. 웃음은 반드시 소리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미지근한 공기가 밤에서 아침으로 넘어갔다. 우리는 지하실 문패를 갈아 달았다. 오래된 나무판을 떼고 새로 쓴 글씨를 붙였다. 골목 라디오 누구나의 밤을 환하게. 사람들이 돌아와 문패를 만졌다. 얇은 나무결이 손끝으로 스며들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오래 보았다. 나는 오래 보는 쪽을 택했다. 오래 본 것들이 오래 남는다. 오늘의 방송은 간단했다. 우리가 만든 정의를 다시 말하고 뒷 채널 1분을 남기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 나는 마지막 멘트를 천천히 말했다. 집은 서로의 밤을 덮어주는 자리입니다. 문은 닫혀 있어도 목소리는 켜져 있습니다. 당신이 부르면 우리는 대답하겠습니다. 당신이 대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방 안을 한 바퀴 돌았다. 기다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조용한 사랑이었다. 사람들이 흩어진 뒤 나는 지하실 문 앞에 혼자 남았다. 문은 닫혔고 사슬은 가벼웠다. 손바닥을 올려 아주 낮게 말했다. 여보, 멀리서 그러나 분명하게 돌아온 한 글자. 그 한 글자가 길었다. 길었고 따뜻했고 환했다. 나는 불을 끄고 계단을 올라 방으로 들어갔다. 벽시계가 새벽 4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초침의 간격이 일정했다. 일정함은 지루함이 아니라 안심이었다. 이불을 어깨까지 당기며
눈을 감았다. 귀 안쪽 어딘가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멀리서 발자국 하나가 와서 멈췄다. 멈춘 자리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말했다. 영자야. 나는 속으로 답했다. 여기 있어. 그 대답으로 이 이야기는 끝나고 다시 시작되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